마지막으로 바다를 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아침에 냄새를 맡아본 것은 언제였습니까? 맨발로 풀밭을 걸어본 것은, 파란 하늘을 본 것은 또 언제였습니까?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들을 보러 가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땅이 녹고 개나리와 진달래 새순들이 뾰족뾰족 고개를 내밀기 시작하는 본격적인 봄의 향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봄에는 자세를 더욱 낮추어서 무릎을 꿇어야지만이 새 생명들을 마주할 수가 있죠. 올 봄에는 더 자주 무릎을 꿇어서 새 생명에게 예경하는 자세로 맞이해 봤으면 합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 오늘 첫 곡은 뷰티풀 드리머로 시작하죠. 뷰티풀 드리머. 학창 시절에 참 많이 부르던 노래인데 요즘 신세대들은 이런 노래 잘 모를 것 같아요. 부르지도 않죠. 뭐 K-팝 스타들 노래하는 거 보면 우리는 전혀 모르는 노래들을 정말 잘 부르더군요. 어쩌다 한번 저도 K-팝 스타 뽑는 프로그램을 한두 번 본 적이 있는데 와, 정말 멋지더군요. 창조적인 창조성, 음악에 대한 음악성. 참 시대가 갈수록 사람의 머리는 무궁무진하구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전적인 음악 이런 곡들 언제 들어도 실증나지 않고 참 좋잖아요.
아름다운 꿈을 꾸는 그대여 나를 위해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별빛과 이슬방울들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들, 근심, 걱정 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노랫말이 담겨 있는 멋진 노래이죠. 3월 한 달도 그렇게 정말 근심, 걱정이 있다면 오늘 그냥 이 자리에 턱 다 버리시고 다 떠나보내고 마지막 주 화요일이잖아요. 3월 보내고 다시 또 새 달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언제 공개 방송이 한번 열려야 이런 노래를 제가 한번 직접 라이브로 불러드릴 텐데 3천 건이 안 돼서 홈페이지에 그 3천 건이 되면 제가 노래 불러드린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가다가는 평생 제 환갑 때까지 노래는 못 부를 것 같아요. 3천 건을 올려주지 않으실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부지런히 BTM 방송 열심히 봐라, 시청해라 이렇게 좀 소개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 열성을 봐서라도 언젠가 우리 공개방송 특집이 한번 열린다면 라이브로 한 번은 뷰티풀 드리머 한번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약속 찍고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애플사를 만든 스티브 잡스 아주 독특하고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세계인들의 눈을 사로잡은 그런 사업가이죠. 정말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 아이폰 같은 걸 손바닥에 딱 놓고 보면 참 인간의 뇌에서 어떻게 이런 걸 창조해서 만들 수 있을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뭐 아이콘 하나하나 불러내고 보내고 손가락으로 책 페이지 넘기듯이 하는 거 위아래로 막 넓혔다가 좁혔다가 자유자재잖아요. 진짜 뭐 원흉무예예요. 그냥 원흉무예. 그냥 뭐 화엄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폰이 손 안에서 원흉무예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뭐 불가능이 없더군요. 한마디로. 점점 더 진화하니까. 근데 이 속에는 놀라운 디자인이 숨어 있단 말이죠. 실제로 자신이 아파서 병상에 들어 누워 있으면서 이 산소 마스크를 아마 쓰고 있었나 봐요. 스티브 잡스가. 근데 자기가 쓰고 있는 이 산소 마스크의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쓰고 그것까지 지적을 했대요. 그만큼 그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에 살고 디자인에 죽는 사람이었다는 뜻이겠죠. 어떤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 스티브 잡스는 그 자랄 때 아버지가 좀 그런 디자인 감각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좀 완전하게 하고 아름답지 않으면 뭐 만들지 않는다든지 이제 그런 걸 보고 자랐겠죠. 그런 걸 보고 자라다 보니까 그 디자인에 대한 그런 감각이 DNA 안에 자동적으로 더 업그레이드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아름다운 서랍장을 만드는 목수. 목수는 그 뒤쪽이 벽을 향해 있는데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싸구려 합판을 쓰지는 않는다. 목수 자신은 알기 때문에 뒤쪽에도 아름다운 나무를 쓴다. 이 간단한 인터뷰이지만 그 속에는 그 디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간결하면서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집안에 사용하고 있는 가구들 아마 이렇게 끄집어내서 보면 앞에는 멋진데 뒤에는 보통 그냥 합판을 대거나 대충 만드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건 올바로 된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적어도 장인 정신을 가진 제대로 된 목수라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사람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아름답게 나무 결을 살려서 디자인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지은 명상센터에도요. 들어가는 입구 이제 현관문이 나무 문입니다. 근데 그 설계하시는 분이 그 나무 문의 결이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어요. 나무 결이. 근데 자신이 구상한 건 나무 결이 세로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무 문짝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디자인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결이 이렇게 가로로 되면은 그 문 첫 인상이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격이 얼마인데 그래서 나 그냥 쓰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디자인 나중 문제고 일단 이게 아깝지 않냐고 제가 그랬었는데요. 그랬더니 본인이 돈을 낼 테니까 제발 세로 문양으로 바꾸라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거나 가구를 만들거나 뭔가 하여튼 뭐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할 때 이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방송도 그래요. 지금 여기 여러 대의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이 촬영하고 있는 감독들도 디자인하는 거거든요. 화면에 어느 위치에 제 모습을 보이도록 할 것인지 어느 각도, 예, 그런 걸 다 조정하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디자인한 거예요. 저 카메라를 통해서 자기의 디자인을 시청자에게 보여주는 거죠. 마치 이 내용은요, 그 수행자의 계율과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우리 스님들도 계를 받잖아요. 그 계율이라고 하는 그 규칙이라는 게, 계율은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누가 보기 때문에 지키고 누가 안 보니까 안 지켜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보건 보지 않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내 자신이 스스로가 다 계율의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 또한 마음을 디자인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물만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질서를 내가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마음의 디자인, 내 생각의 디자인, 내 언어의 디자인, 신구이 삼업을 청정히 하라는 것도 사실은 그 세 가지의 청정함 속에는 곧 디자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떤 말을 디자인할 것인가,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디자인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도 않는 사소한 곳에서조차도 계율을 스스로 지켜나감으로써 자신의 안에, 내면의 불성을 아름답게 디자인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신구이 삼업청정, 신구이 삼업청정은 신구이 삼업 디자인이라고 단어를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오늘부터 우리 불자 여러분께서는 말 디자인하기, 생각 디자인하기, 행동 디자인하기, 삼업은 곧 디자인이다. 이렇게 개념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왕이면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겠죠? 사람의 목소리도, 음성에도 하나하나가 다 디자인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샹송을 부르는 프랑스 가수입니다. 엔조인데요. 굉장히 목소리 톤이 분위기 있게 쫙 깔아요, 일단. 근데 음색에서 들려오는 그 분위기가 프랑스의 그 아주 멋스러움을 디자인하는 목소리라고 할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J'aime entendre les mots du vent à mon oreille, des mots que gaspille en rêvant notre sommeil, des mots comme des bulles claires qui éclatent de rire en l'air. Mon amour vient m'engranger de mots légers. Je ne suis ni forte ni fragile. J'aime l'idée que nos deux îles, amarres et passes, se rejoignent. J'aime ta tendresse virile. Quand le soleil de ton île me fait l'Espagne, me fait l'Espagne. J'aime entendre un tendre violon qui en sourdine évoque l'automne et ses temps de mandarine. Ces bulles de mélancolie me fendent l'âme à la
folie. Wagner peut ranger ses furies de Valkyrie. Je ne suis ni forte ni fragile. J'aime l'idée que nos deux îles, amarres et passes, se rejoignent. J'aime ta tendresse virile. Quand le soleil de ton île me fait l'Espagne, me fait l'Espagne. Et j'aime entendre ta voix qui dit des mots issus d'un paradis, des mots du jour le jour de ton amour. Je ne suis ni forte ni fragile. J'aime l'idée que nos deux îles, amarres et passes, se rejoignent. J'aime ta tendresse virile. Quand le soleil de ton île me fait l'Espagne, me fait l'Espagne. 아마 연세 드신 분들께서 이런 노래를 들으면 아가 감기 걸렸냐? 목이 왜 꽉 쉬었냐? 이러실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랑스 샹송이니까 통하는 거죠. 뭔가 목이 콱 막힌 듯한데 굉장히 무드 있잖아요. 분위기가. 그런 무드 넘치는 음성으로 재즈와 월드 뮤직을 넘나드는 샹송 가수 엔조 엔조의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들어보셨습니다. 참 사람의 음성도 목소리마다 그 사람의 그 컬러가 있죠. 정말 생긴 거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목소리를 딱 들으면 갑자기 막 남성들도 음성이 막 이렇게 바리톤 목소리가 딱 나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여성들의 경우도 하이소프라노로 하면 굉장히 이 귀가 막 딱딱딱딱거리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지죠. 그 인간의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그 목소리 톤의 음역대가 있다 그래요. 그 음역대가 중간쯤 되는 음역대. 악기로 말하자면 뭐 첼로나 비올라 같은 악기, 그런 중간 음역대의 소리를 내게 되면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해준다 그럽니다. 저도 목소리가 그렇게 가는 사람은 아니죠. 제 목소리 톤이 조금 중간 음역대이죠.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듣기에 편안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간 음역대가 좀 편안함, 안심을 시키는 그런 소리라고 해요. 제 목소리로 제가 책 읽어드리는 걸 참 좋아합니다. 시낭송이나 책 읽는 시간. 저도 읽었던 책이지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제 목소리를 제가 듣잖아요. 이렇게 듣다 보면 그 가슴에 새겨지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바람 속의 책 한 권,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무탄트 메시지 이어서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무탄트는 호주의 원주민 부족들이 문명인을 부르는 말이다고 말씀드렸죠. 돌연변이. 돌연변이는 즉 정상적인 상태에서 좀 이탈된 사람들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백인 의사가 호주에 자연의학 연구를 위해서 갔는데 그 참사람 부족들을 도와주다가 거기서 그들에게 이제 선택이 되는 겁니다. 너 뭐 좀 사람 되겠다 싶었겠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사막 여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다양한 그 지혜의 말씀들을 담은 책인데요. 제가 이 책 읽었을 적에 생일이라고 왜 축하를 하느냐라고 하는 말이 참 가슴에 남았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내가 생일 파티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그들은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나는 케이크와 축하 노래, 생일 선물 등을 설명하고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 케이크 꽂는 양초의 숫자도 하나 더 늘어난다고 이야기했다. 그들이 물었다. 왜 그렇게 하죠? 축하란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건데 나이를 먹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된다는 말인가요? 나이를 먹는 데는 아무 노력도 들지 않아요. 나이는 그냥 저절로 먹는 겁니다. 그러자 내가 물었다. 나이 먹는 걸 축하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뭘 축하하죠?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길. 더 나아지는 걸 축하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그걸 축하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티를 열어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지요. 나는 그 말을 깊이 명심해 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루의 마지막 식사를 끝낸 시간이었다. 나와 부족 사람 몇 명이 어른거리는 모닥불을 둘러싸고 둥글게 모여 앉았다. 많은 미국인 인디언 부족들처럼 참사람 부족도 둥글게 모여 앉을 때는 다른 사람, 특히 바로 맞은편에 앉은 사람을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었다.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당신의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그 사람의 어떤 면을 보고서 감탄했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도 그런 특징을 갖고 싶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그 사람의 어떤 행동과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 또한 자신의 그런 점들을 고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발견하는 것은 당신 존재의 어떤 차원에서 그것과 똑같은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과 그 사람은 단지 자기 수행과 표현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참사람 부족은 자신 속에 있는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굳은 결심을 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사람은 원한다면 자신의 성격 중에서 무엇이라도 바꿀 수 있다고 그들은 말했다. 인간은 끝없이 버리고 또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또한 오직 자신의 삶을 통해서만 타인에게 진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하는가에 의해서만 남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사람 부족은 날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지중해의 쪽빛 바다가 아련하게 떠오르게 하는 음악입니다. 그리스의 음악 비밀의 해변에서 연주한 스타브로스 파카렌치스의 연주, 귀담아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클라리넷과 카발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그 악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연주자입니다. 정말 이 사람 그 연주하는 걸 듣고 있으면 거의 음악가로서 연주가로서는 아라한과에 오른 사람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멋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저절로 그냥 감탄이 나와요. 듣고 있으면. 그 아래 저음 소리가 나는 클라리넷 그리고 카발이라고 하는 악기가 그 지중해 쪽빛 바다에 물결을 막 흐르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세히 안 들으셨다고요? 역시 재방송 때 좀 더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음악을 작곡한 미키 데오도라키스, 그 사람을 빼놓고는 그리스 음악을 말할 수가 없죠. 1967년에 군사 정권 하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의 음악은 완전히 다 전면 다 금지곡이 되게 돼요. 근데 뭐 듣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러면 민중들은 더 튀어나가고 싶은 거잖아요. 이 사람의 음악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대중들이 아주 좋아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풀려 나와서 전국 그 음악 투어를 하게 돼요. 그때 자기의 조국 그리스에 자신이 작곡한 음악들을 모두 헌정을 하고 바치게 됩니다. 근데 한 곡 한 곡들이 다 주옥 같아요. 그중에 이 비밀의 해변에서 이 곡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제가 공개방송 이런 거 할 적에 타이틀곡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해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좀 귀에 익숙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곡의 멋진 음악을 듣는다는 건 아주 맛있는 공양. 요즘에 왜 뭐 유기농이라고 하는 거 많이 찾으시잖아요.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건강식 찾아서 다니시죠. 맛있는 음식을 입으로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멋진 음악을 이 귀로도 듣고 오감을 다 열어서 피부로 다 듣다 보면은 온몸이 영양제, 보약 한 제 먹은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봄에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보약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음악들 많이 선곡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열어놓으시고 귀와 눈 다 열어놓으시면 아마도 한 곡 한 곡 들을 때마다 몸도 마음도 더 청정해지고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4월 2일 오전 10시 20분 서초 구립여성회관 7층 강당으로 오시면 제가 그날 강연이 있으니까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장소를 다니니까 찾아오기 쉬운 곳으로 오시면 좋죠. 미리 이곳은 신청을 해야지만이 참석 가능하다고 하니까 522국에 0291 522-0291로 직접 문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4월 13일은 둘째 주 일요일 제가 있는 절 정각사에서 매월 둘째 일요일엔 제가 법문을 합니다. 법회가 열리니까 TV를 보시면서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저 스님 어디 있지? 어느 절에 있어? 이러면서 전화를 또 많이 문의를 하신답니다. 성북구 삼선동에 자리한 정각사로 오시면 둘째 일요일에 오전 10시 반에 법회가 열리니까 법문도 듣고 점심 공양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742국에 하나 둘 셋 하나 742에 하나 둘 셋 하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 달팽이 편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강릉에서 보냈는데 이분이 제가 성함은 소개하지 않을게요. 이게 강릉에 있는 교도소에서 보내주셨는데 편지를 직접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비록 한때 잘못을 저질러서 교도소에 있는 신세이지만 이분의 글은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신의 내면에 새롭게 다시 살아야지라고 하는 의지도 돋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의 편지 소개해 드릴게요. 스님께
찻잔 속에 향기가 녹아들어 맑은 날에 하늘빛 구름처럼 그윽한 향기를 오래도록 느끼고 싶은 그런 사람이 그리워지곤 합니다. 스님께 제가 첫 번째 편지를 드렸던 것이 벌써 1년이 지났군요. 1년이라는 기간이 참 금방 지나간 것 같고 무엇이든지 뒤돌아보면 세월은 아쉽고 또한 아름답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출소가 2달 못 남았습니다. 제가 건강하게 수용생활 할 수 있었던 것이 스님께서 제 멘토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곳에서 나가면 앞으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른 길로 정도를 걸어가려고 합니다. 큰 욕심 없이 평범하게 작은 것을 아껴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삶의 여유 속에서 그저 착하고 선하게 살겠습니다. 스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저는 지금 제가 겪고 있는 힘들고 고된 이 시간도 당연한 죗값으로 여기고 앞으로 남은 이곳에서의 생활 또한 값지게 보낼 것입니다. 제가 출소하면 스님을 뵙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는 거죠? 날짜를 약속드릴 순 없지만 출소하면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강릉에서. 이런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아직 제가 답장을 드리진 못했는데 이분이 교도소에서 나무 아래 앉아서를 보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보실 수 있을까? 아마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서둘러서 이분에게 답장을 한번 드려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먼저 방송으로 소개를 합니다. 사실 이분에게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라는 제 책을 예전에 그 불교 방송을 듣던 청취자분들께서 주변에 안타까운 많은 분들에게 책 보시를 좀 나누라고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원하는 이렇게 편지 보내주시는 교도소에 보내드렸더니 참 놀라웠던 건 그 책의 몇 줄을 읽고 마음을 개심하고 바꾼다는 거죠.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이분도 그 중에 한 분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곳에서 재소자들에게 영어와 수학이던가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부를 직접 가리키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자신도 성실하게 살고 있지만 다른 재소자들을 위해서 공부도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그런 사연을 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는 제 책을 읽으면서 만약에 그 책을 자기가 예전에 읽게 되었다면 결코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감옥서에 오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만으로도 그분은 스스로 이미 불성의 연꽃을 피우신 거죠. 편지 사연 감사드리고요. 출소하면은 저도 한번 뵙고 싶네요. 이 글씨체를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어쩌다가 한때 잘못을 저질러 감옥 생활을 했지만 그 또한 좋은 인생의 공부거리가 되어서 앞으로 나오게 되면 그걸 걸음 삼아 몇 배 더 노력하고 사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분을 위해서 음악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타피올라 합창단의 노래로 도나 도나 듣겠습니다.
유태인들이 아우슈비츠 감옥소에 갇혀 있을 때의 그 처참한 현실을 시로 표현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노래로 작곡이 된 거죠. 시인 이작 카체넬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편 한 편을 다 시로 썼는데 이 시를 어떻게 발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돌돌 말아가지고 유리병 속에 넣어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 나무 밑에 숨겨두기도 하고, 그래서 훗날 그 유리병이 발견되어서 그것이 멋진 시로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되기도 하고, 심지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던 소녀가 어떻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그 소녀의 가방 끈에다가 그 시를 넣어가지고 또 밖으로 유출이 되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시장터에 끌려가는 송아지가 아주 슬픈 눈을 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유태인들의 그 절망감과 고통과 슬픔을 이렇게 한 편의 노래, 한 편의 시에 담았던 겁니다. 도나도나, 그들의 아픔이 이 노래 한 곡 속에 애잔하게 담겨 있죠. 우리는 존 바에즈의 목소리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은 타피올라 합창단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그 시절의 아픔이 더 절절하게 다가오네요. 오늘 발언문으로, 내 마음의 성소 발언문으로 이 시간 접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소서. 더하여 행복의 인연을 짓게 하소서.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소서. 더하여 괴로움의 인연을 짓지 않게 하소서. 모든 존재가 고통을 넘어 행복으로 가게 하소서. 더하여 다시는 행복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모든 존재가 좋은 것은 가까이 하고 싫은 것은 멀리 하려는 마음을 넘어 오로지 평등심에 머물게 하소서. 오늘 올린 발언문은 사무량심입니다. 자비한 마음과 가엾이 여기는 마음, 남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이 네 가지 사무량심이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기도의 끈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